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택 보유자는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강도 규제도 담겼습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세제와 금융 또 공급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인데 일단 세제 대책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불안한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강수를 둔 겁니다. 네. 서울과 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를 최대 1.2%포인트 인상합니다.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 범위도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예. 과세 표준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0.2%에서 0.7%포인트 올립니다. 네.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18억 원에서 23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가 1주택자도 세율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납세자는 약 19만 명 늘어난 21만 8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네,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집값이 크게 뛰다 보니 공시가격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거래 가격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상향을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단계적으로 90%까지만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선도 300%로 상향합니다. 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 증액분이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다시 서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금융 대책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게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의 대출도 막는 등 돈줄 죄기에 나섭니다. 예. 당초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 대출 중심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주택 보유자의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담보 인정 비율 LTV를 0% 적용받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사겠다 이랬을 경우 예.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 사업자 대출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예. 담보 인정 비율 LTV 4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현재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이 대출 가능 한도가 반토막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는데요. 1년마다 이런 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아닐 경우 전세 대출을 토해내야 됩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 보증을 공급하고요.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급 대책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끌었었는데요.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큰 그림만 그렸고요. 이런 것을 공급하는 데에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보존 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건데 또 불구하고 공급하지 않았던 것은 일단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부지 선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신창현 의원이 최근 이 후보지들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오늘 정부 브리핑 때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미리 주지 않고 브리핑 시작과 동시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안산, 과천, 광명 등
신규 택지 대상 지역이 아예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거론된 지역의 거래가 늘면서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21일쯤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이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8.2 대책처럼 이번 9.13 대책도 그야말로 세제와 금융, 공급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최근 보인 급등세에 대한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 보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부분에 강력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또 돈줄 제기는 결국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를 꺾어서 최근에 이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중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에 오르는 것을 봤던 시장의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투기 지역을 묶었는데 오히려 더 올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볼 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매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출을 묶어도 또 대출을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시장이 과열된 이후에 나온 대책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서울의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종부세 강화 중요한 부분이죠. 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종부세 강화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의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조만간 발의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 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바른미래당은 기대에 못 미친 대책이라며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미진한 대책이라며 제각각 다른 방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국회 처리가 불발돼 이번 대책 효과가 지연되거나 처리 과정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그러니까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강력한 종합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만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 관망하고 추는 게 좋고 추격 매수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도 강화하고 있어서 신규로 투자한다고 하면 실수요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부안해동하기보다는 냉정함을 되찾을 시기라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21일 나올 추가 공급 대책을 봐야겠고요. 이후에 시장 반응 등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을 세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강화된 대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실수요자,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규제, 아까 말씀드린 규제에서 보면은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기회가 조금 늘어납니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규제 과열이 심화된 이후에 대책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공급도 이제 대책이 21일 날 발표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네.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